안녕하세요. 사랑방TV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시작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지독한 겨울만 같던 인생에도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고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심장이 난도질 당하기도 하니까요. 서울 변두리 낡은 미용실, 23살의 과부가 되어 가위 하나로 아들을 대기업 대리로 키워낸 49의 민정씨. 이제는 아들을 장가 보내고 한시름 놓나 싶던 그녀의 미용실에 어느 폭풍우 치는 밤 피투성이 사내가 굴러 들어오며 평온했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내보다 더 무서운 건 금쪽 같은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두 여자의 추악한 탐욕이었습니다. 아들의 통장 잔액 단돈 742원, 그리고 9년 전 여친이 몰래 해버린 혼인신고라는 덧, 벼랑 끝에 몰린 모자와 정체를 숨긴 미스테리한 샴푸 보조 아저씨. 이 지옥 같은 운명의 서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소문만 무성한 채 낡아가는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나나미용실의 셔터는 반쯤 내려가 있었습니다. 49의 민정은 오늘따라 유난히 욱신거리는 손목을 주무르며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꽃을 피우기도 전에 23살 과부가 되었던 그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더미와 핏덩이 같은 아들 승훈뿐이었지만 민정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위 하나로 억척같이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30이 되어 대기업 대리라는 번듯한 직함을 달았고, 민정의 얼굴엔 고생의 흔적 대신 단아하고 처연한 미모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변두리의 꽃이라 부르며 흠모하는 사내들이 줄을 섰지만, 민정에게 남자는 그저 머리카락을 자르러 오는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휴! 올해 비는 정말 지독하게도 내리네. 민정이 젖은 수건을 세탁기에 넣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쿠르릉 쾅! 귀를 찢는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미용실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찬 빗줄기와 함께 검은 그림자 하나가 미용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정은 들고 있던 수건 바구니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짙은 차콜색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이미 비와 피에 젖어 만신창이었습니다. 남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근에서는 붉은 피가 쉼없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비명을 지르려다 멈칫했습니다. 남자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 남자의 눈은 마치 겨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발 잠시만 숨겨주십시오.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내쫓아야 하나. 하지만 남자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본 순간 민정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있던 측은지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누구에게 쫓기는 건지는 몰라도 이대로 내보내면 이 젊은 남자는 죽을 게 뻔했습니다. 에고, 내 팔자야. 하필 왜 우리 집이야. 민정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남자를 일으켜 세탁실 옆 작은 뒷방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들 승훈이 독립하기 전까지 쓰던 좁은 방이었습니다. 민정은 손살같이 달려가 내려와 있던 셔터를 완전히 내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셔터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사내들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분명 이 근처야. 쥐새끼처럼 어디로 숨은 거야? 샅샅이 뒤져. 상처가 깊으니 멀리 못 갔을 거다. 민정은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셔터 밖까지 들릴 것만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사내들이 한참을 미용실 주변을 서성이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쯤에야 민정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저씨, 정신 좀 차려봐요. 이봐요. 민정은 뒷방으로 들어가 남자의 젖은 자켓을 벗겨냈습니다. 셔츠는 이미 피범벅이었습니다. 민정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남편이 생전에 쓰던 무명 천과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남자의 탄탄한 근육 위로 길게 찢어진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소독약을 부었습니다. 으, 의식 없는 와중에도 고통스러운지 남자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몸에 칼자국이 이렇게 나요? 아저씨, 죽으면 안 돼. 우리 집에서 죽으면 나 정말 큰일 나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민정은 투덜대면서도 정성껏 상처를 닦아내고 지혈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길어와 남자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과 빗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남자의 얼굴은 3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선이 굵고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매는 너무나 고독해 보여 민정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민정은 남자의 젖은 옷들을 전부 벗겨 세탁기에 넣고 승훈이 입던 낡은 면 티셔츠와 반바지를 남자의 몸에 억지로 입혔습니다. 체격이 승훈보다 훨씬 좋아 옷이 꽉 끼었지만 지금은 찬 기운을 몰아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밤새 민정은 남자의 옆을 지켰습니다. 열이 오르는지 끙끙 앓는 남자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 올려주며 그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욱은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건 익숙한 병원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빨래 냄새와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옆구리에 통증의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문이 열리며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저씨 정신 들었어요? 태욱은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시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질끈 묶은 머리칼 사이로 하얀 목덜미가 드러난 여인, 민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태욱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긴요? 미용실 뒷방이지. 아저씨가 어젯밤에 피투성이가 돼서 굴러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간 떨어질 뻔했잖아요. 병원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일이죠. 민정의 톡 쏘는 말투에 태욱은 어젯밤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수사 자료를 가로채려던 조사장 일당과의 추격전, 그리고 칼에 맞고 정신없이 도망치다 들어온 이곳. 안 됩니다. 병원도 경찰도 안 돼요. 부탁입니다, 아줌마. 태욱의 단호한 태도에 민정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줌마, 이 아저씨가 진짜 살려줬더니 호칭이 그게 뭐예요? 나 이 동네에서 아직 원장님 소리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민정은 쟁반에 담아온 죽그릇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먹어요. 죽지는 않아야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아줌마라고 부르지 마요. 듣는 아줌마 기분 나쁘니까. 태욱은 어이가 없다는 듯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살벌한 수사 현장에서 범죄자들의 목숨을 쥐고 흔들던 검사 강태욱이 서울 변두리 미용실에서 이름 모를 여인에게 구박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곧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자신을 검사가 아닌 그저 길 잃은 사내로 대하는 이 여인의 투박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줌마. 덕분에 살았습니다. 됐어요. 먹기나 해요. 민정은 쌩하니 방을 나갔지만 문틈으로 태욱이 죽을 한 숟가락 뜨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밤을 새운 탓에 초췌해 보였지만 발갛게 달아오른 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욱은 나나 미용실의 비밀스러운 손님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며칠만 머물기로 했지만 조사장 일당의 감시가 골목 곳곳에 깔려 있다는 소식을 최 형사를 통해 전해들은 태욱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그냥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일이나 도와요. 놀고 먹는 꼴은 내가 못 보니까. 민정은 태욱에게 분홍색 앞치마를 던져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걸 입으라고요? 태욱은 기가 막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자존심인 그가 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진 앞치마라니. 싫으면 나가든가. 공짜밥이 어딨어. 샴푸라도 거들어야지. 아저씨 체격 보니까 힘은 좀 쓰겠네. 결국 태욱은 투덜대면서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색하게 샴푸대 앞에 선 그를 보며 민정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푸! 아저씨 진짜 안 어울린다. 근데 또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가 나름 봐줄만 하네.
민정의 칭찬 아닌 칭찬의 태욱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나 이거 진짜 잠깐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네, 아저씨. 자, 손님 오신다. 어깨 펴고. 그날 이후 태욱은 나나 미용실의 강보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 조절도 못해 할머니들 얼굴에 물세례를 퍼붓고 민정에게 등짝 스매싱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아저씨가 진짜 어디 취조하는 피의자 머리야? 살살 좀 하란 말이야, 살살. 아니, 난 나름대로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 건데 부드럽기는 손가락에 힘 좀 빼요. 민정은 태욱의 뒤로 가서 그의 손을 덮어 잡았습니다. 태욱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큰 손 위에 겹쳐진 민정의 작고 단단한 손. 가위질하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지문을 이용해서 살살 문지르는 거야. 알겠어요, 아저씨? 민정의 목소리가 태욱의 귓가에 낮게 울렸습니다. 태욱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법전 속에 정의만을 쫓던 그의 가슴에 알 수 없는 잔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서 자신의 손을 이끄는 민정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집중해서 살짝 내민 입술, 정갈하게 뻗은 콧날, 49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는 눈부시게 예뻤습니다. 아저씨, 내 말 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줌마. 태욱은 서둘러 시선을 돌렸지만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는 샴푸대 흐르는 물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태욱은 이제 제법 능숙하게 할머니들의 비위를 맞추며 샴푸를 해냈고, 민정은 그런 태욱을 위해 매일 저녁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렸습니다. 장성한 아들 승훈과 단둘이 살며 느꼈던 적막함이 무뚝뚝하지만 듬직한 이 아저씨의 존재로 인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어쩌다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혹시 나쁜 일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어느 날 밤 가게 마감을 하고 식탁에 마주 앉은 민정이 물었습니다. 나쁜 놈들 잡다가 그랬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줌마. 나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태욱의 말에 민정은 피식 웃었습니다. 에고, 정의로운 아저씨가 미용실에서 앞치마 두르고 샴푸나 하고 있네. 우리 아들도 아저씨처럼 정의로웠으면 좋겠는데 요즘 통얼굴 보기가 힘드네. 결혼한다고 혼인신고하러 간다더니 연락도 없고. 민정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아들 승우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짝을 만나 떠나려 한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서운한 민정이었습니다. 아드님이 효자인 것 같던데 잘 살 겁니다. 원장님처럼 예쁜 어머니를 뒀는데 당연하죠. 태욱이 처음으로 민정을 원장님이라 불렀습니다. 민정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가 웬일로 예쁘다는 소리를 다 하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태욱은 민정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정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태욱은 이미 그녀가 처한 폭풍전야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로부터 받은 보고에는 승훈의 혼인신고에 얽힌 수상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아까보다 더. 태욱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울렁거려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설거지나 해요. 내일은 할머니들 파마 예약 많으니까 일찍 일어나고. 민정은 뒷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차디찬 바닥에 누웠지만 가슴의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된 후 26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의 마음이 이 낯선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용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아들 승훈이 들어왔습니다. 승훈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 죽고 싶어. 승훈이 민정의 발치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민정은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승훈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응? 나, 나 이미 결혼한 걸로 되어 있대. 9년 전에. 군대 제대하고 잠깐 만났던 그 여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렸대. 지혜가 알게 됐어. 지혜가 유부남이랑은 못 산다고, 결혼 안 하겠다고 가버렸어.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뒷방에서 이 소리를 듣던 태욱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젖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방황하는 승훈과 오열하는 민정, 그리고 그들의 등 뒤로 드리워진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 민정은 주저앉아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태욱의 큰 손이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원장님. 내가 다 해결할게요. 태욱의 목소리는 이제 강 보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칼을 뽑아든 검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은 눈물 고인 눈으로 태욱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평범했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독하고도 위대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어젯밤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곁을 지키는 이 아저씨의 눈빛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방패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정말이죠. 정말 다 괜찮아지는 거죠? 태욱은 대답 대신 민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돋았습니다. 민정의 아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자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다시금 지옥으로 끌어내리려는 자들. 강태욱 검사는 그들 모두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만큼 그들이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요. 나나미용실의 낡은 셔터 너머로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끝에 기다리고 있을 찬란한 봄날을 민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정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들 승훈의 입에서 나온 혼인신고라는 단어는 지난 26년 동안 가위질 하나로 버텨온 민정의 세계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승우는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고, 민정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잡고 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태욱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찬물을 한 컵 떠왔습니다. 일단 이거 마시고 진정해. 울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 태욱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의 소란을 잠시 잠재웠습니다. 승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용실 보조라기엔 지나치게 위험 있는 남자의 등장에 승우는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다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진정하게 생겼어요? 내 인생이 끝났는데. 지혜가 가버렸다고요. 그 집 식구들이 알면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하겠냐고. 승훈의 절규에 민정의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승훈아, 엄마가 어떻게든 알아볼게. 9년 전 그 기집애가 누구야? 군대 제대하고 잠깐 만났다던 그 은주라는 애니?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몰래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어? 승호는 대답 대신 신음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서 있던 태욱이 승훈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태욱의 눈빛은 이제 어제까지의 어수룩한 강보조가 아니었습니다. 남승훈 씨, 잘 들어요. 지혜라는 여자가 정말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나서 나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실합니까? 승우는 태욱의 질문에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내가 유부남으로 되어 있으니까 화가 났죠. 지혜는? 지혜는 순수하고 착한 애예요. 우리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했는데. 태욱은 입가에 비스듬한 조소를 띄었습니다. 검사 생활 10년. 그는 인간의 선의보다 악의를 더 많이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승훈처럼 앞만 보고 달려온 성실한 바보들이 어떻게 이용당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착하다. 그래요. 그럼 그 착한 여자가 관리하던 통장은 확인해 봤습니까? 결혼해서 이사 가기로 했다면서요. 이사 자금은 다 준비된 겁니까? 태욱의 날카로운 지적에 승우는 멈칫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혜는 늘 돈 관리는 자기가 하겠다며 승훈의 월급날마다 모든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승훈은 대기업 대리라는 직급에 맞게 꽤 높은 연봉을 받았고 지난 4년간 지혜와 함께 모은 돈이라면 서울 변두리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충분히 넘칠 터였습니다. 그건 지혜가 다 관리했어요. 건물주 딸이라 재테크도 잘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확인해봐요. 모바일 뱅킹으로라도.
태욱의 재촉에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정도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승훈이 지혜의 계좌와 연결된 공유통장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로딩되는 몇 초의 시간이 마치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순간 승훈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정이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 화면 위에는 선명하게 적힌 숫자가 있었습니다. 잔액 742원. 742원? 승훈아, 이게 무슨 소리야? 공이 몇 개 빠진 거 아니니? 7억 4천도 아니고 7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700원이 남을 수가 있어? 민정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승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거래 내역을 내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5일 그의 월급 5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어디론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샤넬 코리아, 루이비통 공식몰,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명품 수선, 이응이응 여행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름 장모님 용돈. 이럴 리가 없어. 지혜 엄마는 강남에 건물이 있다고 했단 말이야. 매달 월세가 2천만 원씩 나온다고 했는데 승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혜와 함께 살던 오피스텔로 가야 했습니다. 민정도 승우나를 외치며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태욱 역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텔이 아니라 지혜의 친정이라고 알려진 경기도의 한 빌라 단지. 승훈이 문이 부서져라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머리에 구루프를 만 채 화려한 실크 잠옷을 입은 지혜의 엄마, 즉 승훈의 장모가 될 뻔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남서방 아니야? 아니, 이제 남서방 아니지. 유부남인 거 들통났다며? 우리 지혜 인생 망칠 뻔한 사기꾼이 여기 웬일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승우는 문틀을 잡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줌마, 우리 돈 어디 갔어요? 내가 지난 4년 동안 맡긴 내 월급? 우리 이사 자금 어디 갔냐고요? 장모는 콧방귀를 끼며 손톱을 만졌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승훈이 생일 선물로 지혜에게 사줬던 명품 팔찌가 2개나 감겨 있었습니다. 돈? 무슨 돈? 우리 지혜가 너 같은 놈 뒷바라지하느라 쓴 비용이지. 그동안 우리 지혜가 네 옆에서 비위 맞춰준 값으로 따지면 그 돈도 부족해. 그리고 너 유부남이라며? 우린 그것도 모르고 금쪽 같은 딸 자식 너한테 맡겼다가 날벼락 맞은 피해자야.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당신들이 다 써놓고. 민정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는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어머, 미용실 아줌마 오셨네? 그쪽 아들이 사기꾼이라 우리 지혜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판국에 어디서 소리를 질러?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때 방 안에서 지혜가 나왔습니다. 울고 있을 줄 알았던 지혜는 이미 진한 화장을 한 채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신상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 어떻게 이래?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이사 가기로 했잖아. 승훈의 애원의 지혜는 싸늘한 눈빛으로 대꾸했습니다. 승훈 씨, 나도 속은 거잖아. 유부남이랑 결혼할 순 없지. 그리고 돈? 그건 우리가 같이 쓴 거잖아. 나도 내 월급 보서 다 쓰고 남은 게 그것뿐인데 어떡해. 능력 없으면 돈이라도 잘 모으지 그랬어. 지혜의 말은 승훈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능력 없다니. 주말도 없이 특근하며 그녀가 원하는 명품백을 사주기 위해 헌신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우는 그대로 복도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자, 엄마. 지저분하게 왜 이런 사람들이랑 말을 섞어. 지혜는 승훈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복도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정은 아들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23살부터 가위질하며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인생인데 그 금쪽 같은 아들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미용실로 돌아오는 길, 승우는 결국 차 안에서 실신했습니다. 민정은 아들을 겨우 뒷방에 눕히고는
거실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미용실. 가위와 빗들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인생이 한없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과부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손가락 마디가 휘어지도록 가위질을 했는데 결국 남은 건 사기꾼 같은 여자들에게 뜯긴 아들의 빈털터리 인생뿐이라니. 아저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어둠 속에서 민정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태욱이 다가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줌마. 사람을 너무 믿은 게 죄라면 죄겠지만 그건 믿음을 배신한 자들의 잘못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태욱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민정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이 가녀린 여자가 혼자서 감당해온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태욱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태욱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민정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미용실 샴푸 냄새와 그녀만의 은은한 살냄새가 섞여 태욱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걱정 마요, 아줌마.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해결 하나는 끝내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어 태욱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태욱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뭘 어쩌겠다고요. 아저씨도 몸 아픈 사람인데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민정은 태욱을 밀어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승훈의 9년 전 혼인신고 서류 발급지 확인해. 그리고 강남구청 횡령 전문 수사관 1명 내 미용실로 보내. 태욱은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의 아들을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추악한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욱은 그런 탐욕을 법의 칼날로 도려내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우는 결국 출근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30살 청년의 꿈이 잔액 742원과 함께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은 아들을 위해 정성껏 죽을 끓였지만 승우는 입도 대지 못했습니다. 미용실 입구에서는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벌써 동네에는 승훈의 파혼 소식과 유부남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가위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빗질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용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내려 미용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정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더니 뒷방에 있는 태욱을 찾았습니다. 태욱은 익숙한 듯 그 남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정은 창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용실 보조인 줄 알았던 아저씨가 저런 정장 입은 사람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민정은 태욱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아저씨, 대체 누구예요? 민정의 혼잣말이 미용실의 낡은 거울 속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몰락과 의문의 남자. 민정의 49 인생에 가장 잔인하고도 기묘한 계절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그날 이후로 방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대리라는 자부심으로 빳빳하게 세우고 다녔던 셔츠 깃은 구겨진 채 바닥에 뒹굴었고 방 안에서는 퀴퀴한 절망의 냄새만 풍겨 나왔습니다. 민정은 아침마다 정성껏 밥상을 차려 문 앞을 지켰지만 문 너머에서는 죽은 듯한 정적, 아니면 낮게 깔린 신음뿐이었습니다. 30살 아들의 등이 저토록 작아 보였던 적이 있었나 싶어 민정은 주방 한 구석에서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용실 입구의 종소리가 짤랑이며 울렸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비수가 섞인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나나 원장, 아들 레미가 유부남이었다며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먼. 그러게 여자가 한이 맺히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그 사실혼인가 뭔가 하던 처자가 불쌍해서 어째 민정은 가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님인 할머니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빗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샴푸대에서 수건을 정리하던 태욱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머리하러 오셨으면 머리만 하세요. 근거 없는 소문 옮기다가는 나중에 큰일 치르십니다. 평소에는 넉살 좋게 받아치던 강 보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들은 태욱의 서늘한 눈빛에 눌려 슬그머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가위를 부드럽게 뺏어들었습니다. 아줌마, 잠깐 쉬어요.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손님 머리 망치면 어쩌려고. 아저씨, 난 괜찮아요. 일해야지. 안 괜찮아 보여요. 뒷마당에 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요. 내가 정리할 테니까. 태욱은 민정의 어깨를 밀어 뒷문으로 내보냈습니다. 작은 뒷마당에는 민정이 키우는 채소 몇 포기와 낡은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평상 끝에 걸터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렀습니다. 자신이 23살에 과부가 되었을 때도 하늘은 이토록 맑았었는데 인생의 파도는 왜 이리도 잔인하게 자신과 아들을 덮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태욱이 믹스커피 2잔을 타들고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민정의 옆에 앉아 종이컵 하나를 건넸습니다. 달게 탔어요. 기운 없을 땐 단 게 최고니까. 민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정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승훈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 착한 애가 무슨 죄라고. 내가 못나서, 내가 과부라서 애가 저런 꼴을 당하나 싶어서 가슴이 찢어져요. 태욱은 우는 민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인데도 그녀는 처연하게 아름다웠습니다. 태욱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민정의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등과 달리 그의 손길은 더없이 섬세했습니다. 아줌마 탓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여자들이 나쁜 거지. 승은 씨는 지금 잠시 넘어졌을 뿐이에요. 일어나게 해줄 겁니다, 내가. 아저씨가 어떻게, 아저씨도 몸 아픈 처지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민정이 눈물 어린 눈으로 태욱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태욱은 민정과 시선을 맞추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의 무뚝뚝함과는 다른 한 여자를 안심시키려는 남자의 믿음직한 표정이었습니다. 나 생각보다 힘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좀 믿어봐요. 태욱의 손이 민정의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정은 흠칫 놀라 몸을 굳혔지만 태욱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 좋아 밀쳐내지 못했습니다. 26년 동안 누구에게도 기대보지 못한 어깨였습니다. 늘 누군가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으로만 살았지 누군가의 품 안에서 비를 피하는 법은 잊고 살았던 민정이었습니다. 태욱은 고백 대신 그저 묵묵히 민정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지탱해줄 단단한 기둥이라는 것을요. 태욱은 민정의 거친 손마디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손을 다시는 눈물 닦는 데 쓰지 않게 하겠노라고. 그날 밤 미용실 불을 끈 뒤에도 민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뒷방에서는 승훈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고 세탁실 쪽에서는 태욱의 낮은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민정은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파멸이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 서 있는 애미가 옆방에 있는 정체 모를 사내의 위로에 이토록 가슴이 따뜻해져도 되는 건지 스스로가 죄스러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민정 씨의 기구한 사연에 마음이 아프지만 옆에 있는 샴푸 보조 아저씨를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믿었던 예비 며느리와 장모가 비웃음을 날리며 떠난 그 자리. 민정 씨는 어두운 미용실에 앉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말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준 것은 다름 아닌 정체 모를 샴푸 보조 아저씨였습니다. 걱정 마요, 아줌마. 내가 있잖아요. 그 남자는 과연 절망에 빠진 모자를 구해낼 구원의 빛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아직은 분홍색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초라한 보조에 불과하지만 샴푸 보조의 진짜 정체와 민정씨의 눈물을 피눈물로 되돌려줄 통쾌한 반격. 그 복수의 서막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도 잘 해내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